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꿀정보, 꿀팁 정보들을 드리는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거의 기본 원칙과 그리고 선거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선거라는 것이 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어떻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일단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어떤 주의? 민주주의. 일단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대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어떤 정치? 대의 정치. 자, 왜 이렇게 하게 되었냐면요. 오늘날에는 우리 영토가 확장되었죠. 영토가 다들 어마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죠? 영토가 크고 인구도 많게 됩니다. 그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하게 된다면 직접 민주정치를 하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토도 넓으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이 이 대표를 선출을 해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고 대신해서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의 정치라는 것을 우리는 실행합시다라고 정한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대의 정치를 실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표를 선출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선거라고 합니다. 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어떤 방법?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선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선거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하면은 우리 보통 민주주의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라고. 우리 선거하면 모두 다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의 꽃을 우리는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 3가지의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여기 앞에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는 대통령제로 이제 국가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총 2번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2번 하게 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의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대통령을 뽑는 선거,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를 뽑는 대통령 선거 딱 총 2가지의 선거를 하게 되는데 또 이런 넓은 범위의 선거였으니까 우리는 또 하나는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몇 년마다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2번째는 우리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죠?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몇 년마다 시행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입법부, 자,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었어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었죠. 여기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 입법부는요, 국회의원이 있었고, 행정부에는, 그렇죠, 수반, 그러니까 강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자, 지방선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몇 년마다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대통령 선거는요. 우리가 총 임기가 5년 정도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가 몇 년? 5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또한 4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거의 기능. 민주 정치에서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선거의 기능. 자, 우리가 선거의 기능을 알아야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정치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즉, 대표자 선출이 선거의 기능 중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또한 선거의 기능이 되겠죠? 근데 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뭐? 그렇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치 권력에 정당성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당성에 대한 뜻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성은요. 한 번씩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정당성 부여라는 말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성은요. 정치 권력에 대해 정당하다고 느끼는 관념을 말합니다. 자, 정치 권력에 대한 겁니다. 정치 권력에 정당하다고 느끼는 관념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때 획득이 됩니다. 오케이? 국민의 다수입니다. 국민 다수, 국민의 여러 명이 이것을 지지를 할 때 정당성이라는 것이 획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세 번째가 이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선거는 국민의 여론을 드러내어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드러내어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의견, 내 의견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 때문이겠죠.
요거는 이해가 가시나요? 첫 번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합법적이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같은 말로는 정치 권력을 통제한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치 권력 통제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정당을 지지를 하였는데 이 정당이 해보고 나니까 별로였어요. 그러면 내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투표 때 4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는 당신을 뽑지 않겠어요. 라면서 내가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정치 권력 통제였고 이거를 제가 순서를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가 정치 권력 통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현재 대표자가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면 다음 선거의 책임을 물어 교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섯 번째는 주권 행사 수단이 됩니다. 주권. 주권이 뭐였습니까? 주권을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국민 주권의 원리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국민 주권의 원리. 즉, 주권의 행사를 수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권 행사가 수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뽑으면서 내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을 만들고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처럼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정착을 위한 원칙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선거의 기능입니다.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국민이 자신을 대신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하고 이 기능, 대표자 선출, 정치 권력의 정당성 부여,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치 권력의 통제 수단, 이렇게 포인트를 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부터 정리를 하자면 민주선거에는요, 총 4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선거가 됩니다. 보통선거, 두 번째는 평등선거, 세 번째는 직접선거, 네 번째는 비밀선거. 이렇게 4가지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통선거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라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기본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보통 선거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 이 키워드가 됩니다. 일정한 연령.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기서 키워드는 또 누구나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원칙을 보통선거라고 한다. 그니까 성별, 재산, 학력, 직업, 종교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평등하다. 경등한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평등선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이 무슨 뜻이냐면요. 신분이나 재산 등의 상관이 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그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는 원리다. 그러니까 동등 투표라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다. 또 마지막 하나는요. 동등한 가치라는 키워드까지 우리가 써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한 표의 가치는 무조건 같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직접 선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평등선거에서 한마디 할 게 있는 거를 좀 보자면요. 과거에는 신분과 재산 등에 따라 차등선거가 시행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민주국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분과 재산, 내 신분이 어떻고 내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자등선거라는 것은 신분이나 재산, 성별 등에 따라 투표권을 불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선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등선거의 반대말은요. 자등선거가 됩니다. 평등선거는 신분이나 나이, 신분이나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이 한 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만 과거에는 신분, 재산, 성별에 따라서 투표권을 불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자등선거가 진행된 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 주시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차등선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직접선거를 보도록 할게요.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유권자는요, 투표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소에 나가서 직접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는 유권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남이 투표하는 대리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대리선거 인정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비밀선거가 오겠네요.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비밀선거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유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오케이, 요것을 우리는 비밀선거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네요. 자, 그러니까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나에게 뇌물을 주고 날 선택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선택을 안 했어. 뇌물을 받는 것부터가 문제지만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강제적인 힘을 발휘했다면 그것은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선거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공개 선거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그럼 각각의 반대가 되는 선거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보통 선거의 반대가 되는 것은 제한 선거인데요. 제한 선거라는 것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 선거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선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 연령이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 그 기준이 오직 일정 연령뿐이 아니라 성별, 나이, 자유민인지 노예인지 그런 것을 모두 다 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우리는 제한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 평등선거, 자등선거라고 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다들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하지만 차등선거는 실제 신분, 성별, 재산 등에 따라서 그 한 표의 가치가 다 다르게 불공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자등선거라고 했고, 직접선거라는 것은 자신이 남을 시키지 않고 직접 투표소에 나가서 그 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선거의 반대는 간접선거입니다. 남에게 시킨다는 뜻이죠. 내가 이 사람 뽑을 테니까 너 이 사람 거기 가서 너 좀 해줘.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이것은 직접선거이지 대리선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리선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서 다음 비밀선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밀선거의 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선거입니다. 공개선거는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다 공개를 할 수 있고 투명한 선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투명한 선거다라고 하면 좋은 것 같아서 뽑을 수가 있게 되지만 투명한 선거는 그렇게 좋은 선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나?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투명선거는 여기서 이 투명선거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이 네 가지의 원리, 네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을 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요 네 가지의 원칙 다 기억해 주시면서 보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의 원칙에는요, 네 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통선거. 이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그러한 원칙이었어요. 그것의 반대는 일정한 연령이 아니라 제한을 주는 선거 원칙이었죠. 바로 제한 선거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평등선거. 이 평등선거의 원칙은요. 한 표가 이 성별이나 재산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 표의 가치는 모두 동등해야 한다. 한 사람이 한 번씩의 기회를 가지는 그 표의 가치는 동등한 표의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 평등선거의 원리고요. 이것의 반대는 평등선거가 아닌 것이죠. 자등선거입니다. 이 차등선거가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등선거라는 것은 이것의 신분, 재산 모든 것에 다 불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선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선거였죠? 자, 직접 선거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투표소에 나가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한 사람이 한 번씩 내가 직접 가서 선출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의 반대는 대리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비밀선거였는데요. 비밀선거란 내가 누구에게 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그것의 반대는 공개선거가 되겠습니다. 뭐든지 다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여기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4가지의 선거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거구, 원칙주의, 법정주의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